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팬데믹 돼버린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몇 시간 걸려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일단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예방이나 치료가 현재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초반기에도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증상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증상자에게 나오는 작은 바이러스 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굉장히 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으로 예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가벼운 무증상자들이 계속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본인이 슈퍼 전파자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6명 중에 1명은 중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막강한 전파력 때문에 이 사스의 감염 전파력이 사스의 2~3배 정도, 3~4배 정도로 2배 정도인 R로 3~4배로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통계를 보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초반기 주요 증상은요. 발열, 피로감, 마른 기침 이렇게 해서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후반 증상으로 가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인후염이 심하고 설사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나온 통계로는 중국인 사망률 4%,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0.5에서 0.6%, 아직은 독감수이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 통계를 보면요. 4월 1일 현재 18만 명이 걸렸고 사망자는 4,056명이에요. 미국은 3월 초부터 계속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종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운 바이러스라 그래요. 일단은 유전자 사이즈 자체가 크고요. 그 다음에 RNA 유전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드로미가 굉장히 잘 빠르게 일어나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게 또 메르스와는 다르게 다시 또 변종이 돼서 나온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박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89%가 정도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동물에서 유래된 감염으로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아렌자 유전체를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복제 과정 중에 굉장히 변이가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여기 또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요. 1967년에 처음 발견된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변형을 해오면서 이 맨 상위에 있는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감기 증상을 앓고 지나가는데 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도 메르스도 그리고 지금 이 코비드 19도 똑같이 심해지면 중증폐렴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감염이 쉽게 전파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보통 바이러스는 보통 인체에 수용체 단백질 ACE2와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이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은요. 이 사람의 수용체 단백질 ACE2와 맞아떨어진대요. 그래서 아주 쉽게 결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결합을 해버려서 감염이 굉장히 쉽게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입자로도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초기 증상부터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기 증상과 아까도 말했듯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증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위험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당뇨 환자, 간폐, 심질환 환자, 장기이식 경험자, 65살 이상 환자, 암 환자, 임산부,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 그다음에 고도의 비만인 사람, 그다음에 만성 신장 질환 환자, 그다음에 에이즈 걸린 사람, 그다음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명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간호사, 간호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널싱 쪽에 안 계신 분들도 제 걸 듣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4월 1일자예요. 지금 US가 1등으로 지금 돼 있죠. 굉장히 케이스가 많고,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자 수가 많다는 거. 데스가 굉장히 늘고 있고, 지금 토탈 데스 미국이 4천이 넘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차이나가 밑으로 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저기를 보시면 호주는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데 일단 토탈 케이스는 4,862명이고요. 오늘 현재 4월 1일 현재. 그리고 토탈 데스는 21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명이 돌아가셨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트랙하면 컴퓨터에도 나오고 앱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감염자 수가요. 3월 6일은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1일은 보시면 알겠지만 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8배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정말 팬데믹으로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망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3월 6일 기준은 3,48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42,000명이에요.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사실 뭐 뉴스에는 뭐 1년에서 18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 치료제는 수만 개가 있어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극히 제한적이면서 보통 치료제는 1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는 에이즈, 뭐 감염비, 아니면 단순 보진, 대상 보진, 그다음에 호흡기 바이러스 등 외에는 현재 대단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바이러스 생겼다. 그러면 일단 약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유효 물질이 어떤 건지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제가 있는지 그걸 알고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안정성을 갖추고 동물 실험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신약을 검증을 거쳐야지 치료제가 출시되는데 보통 이게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 치료약 칼레드라는 두 약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로피나비르랑 그다음에 리토나비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약이냐면 이 단백질의 HIV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를 하는 물질인데 이게 단백질 절단 효소를 억제해서 작용을 못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조립을 하거든요. RNA 조립을. 그렇게 할 때 단백질을 만들지 못함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서 이게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퍼지지 못하게 하는 치료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라리아 치료제 들어보시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여기 호주에서도 말라리아 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대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었고, 뭐 트럼프 뭐지? 너 이거 오늘 버벅거리는데 미국 대통령도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다라고 뭐 큰 소리를 뻥뻥 쳤었고요. 그게 이제 클로로퀴닌이고 그다음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이거를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드로플렛 인펙션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라고 나와 있고 WHO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드로플렛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0.08에서 0.8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16 마이크로미터예요. 사람이 기침을 할 때는 13.5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마스크 같은 거는 많이 예방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점수가 높을수록 뭐 N95 뭐 한국에서 뭐 K 들어간 거 많이 저기 할 수 있는데 서지컬 마스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방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지금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 이 호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너럴 퍼블릭에서는
사람들이 의심 지역을 가거나 아니면 디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환자들은 써야 된다고 나와 있고 환자들은 당연히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솔레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써야 되고 집 안에서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퍼블릭 에어리아에. 그리고 뭐 메디컬 센터를 가야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반드시 써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서스펙트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헬스케어 워커는 특별하게 뭐 써도 되진 않지만 코로나 의심 환자거나 코로나 확진 환자일 경우에는 전부 PPE를 써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쓰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헬스케어 워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스크는 꼭 필요한 환자만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느냐? 한국에서는 반드시 써라고 다 나와 있어요. 퍼블릭도 쓰고 병원도 쓰고 다 나와 있는데 호주에서는 감염 의심 환자, 그다음에 감염 확진 환자를 대할 때만 PPE를 써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거는 PPE에 대해서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 병원에서 일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뭐 PPE를 많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각각 병원마다 막 저희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 도둑 맞았거든요. 몇 주 전에 다 도둑 맞아서 뭐 세니타이저도 훔쳐갔고 그다음에 각티슈도 훔쳐갔고 N95 마스크도 10박스 넘게 다 훔쳐가 도둑 맞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저희 병원만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병원도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POW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그거를 훔쳐다가 중국에 팔아갖고 잡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정직하게 살지 못하거나 나이가 먼저 살아야지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요, 저희 응급실 의사들도 맨 처음에는 안 써도 된다 이러더니 점점 조용히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무증상자가 자기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일로 오긴 하지만 그 환자도 증상이 있는데 복균자거나 아니면 슈퍼 전파자인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 톡방에서 듣기로는 그 캔터버리는 다 고글도 쓰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일하고 그 다음에 스크럽도 다 제공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병원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 저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슈퍼 전파자, 자기가 무증상자인 전파자들이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의사들이 조용히 왜냐면 정부의 지침, 병원의 방침을 막 이렇게 불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청원 많이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막 사인해서 150만 사인하겠다고 해서 저 지금도 사인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페이스북으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제 많이 이것저것 사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고 있고 뉴스에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피부를 사실 못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희 작은 목소리로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런 청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좀 풀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개개인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각자가 요령 있게 쓰고 일하시고 그럴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 많이 쓰시고 그리고 항상 손 열심히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직장, 유니폼, 신발 신발 지금 오늘 다음에서 나온 그 결과에 의하면 신발에서 5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을 한다고 오늘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사실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코비드 돈 브링 앳 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wallet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그 다음에 최소한을 가지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니네 음식 같은 경우는 쇼핑백에 넣어 갖고 다니고 씻어서 먹어라. 그 다음에 항상 손 씻고,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거 문 손으로 열지 말고 발로 차고 다녀라. 킥도 하라고. 저 지금 다 손잡이 웬만하면 안 만지려고 하고요. 킥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직장에서. 그리고 펜도 미니멈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핫티나 뭐 커피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돼 있고요, 일하는 장소에서. 그래서 저는 저 오피스에서만 먹고 있고, 전화기도 웬만하면 계속 닦으세요. 말하는 데도 닦고, 뭐로 닦고, 통화하는데 거기도 닦고, 전부 다 닦으셔야 되고, 컴퓨터도 저희는 지금 계속 닦으라고, 자판기 닦으라고 하거든요, 마우스랑. 계속 그렇게 쓰시고, 홍콩에서 그렇게 썼는데 직원들이 메디컬 너싱 스태프들이 많이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병원 전 디렉터도 그렇고 지금 디렉터도 홍콩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닦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판기, 마우스 열심히 닦아라. 열심히 닦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신발 갈아 신고 오고, 그다음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고 오고요. 저는 새로운 갈아 신고 온 신발로 집에 오면 글렌 20 뭐 99% 이거 그걸 찍찍 뿌리고 있습니다. 바닥. 그리고 밖에다 놔요. 그리고 우리 허가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써야 되고요. 웬만하면 터치하지 말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은 갖고 온 옷도 전 다 따로 갈아입고 온 옷도 따로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핫샤워 하라고 하니까 핫샤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핫워시, 워클로즈 하라고 하고 있고, 저는 디스인펙턴트 같이 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마스크 사서 쓰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누가 슈퍼 전파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 좀 만나지 말고 말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제 북모임 사람들 보면 누구랑 만났어요, 뭐 얘기해서 뭐 같이 얘기했어요, 뭐 만나고 차도 마셨어요, 뭐 브런치도 먹었어요, 간호사분들도 계속 그러고 다니시는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옮길 수도 있고 내가 슈퍼 전파자일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면 좋겠지만.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가서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이니까 간호 인력, 의사 인력들은 더 솔선수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또 뭐 노인네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소리 할까봐 사실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만나지 마시고, 병원 관계자들은 제발 집에 더 계셨으면 좋겠고, 쇼핑도 2주에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할 것들을 찾아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저는 지금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면 좋겠다. 왜냐면 슈퍼 전파자한테 옮지 않도록. 그게 우리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자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남도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하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럽 사람들이랑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가 제가 그 무슨 아티클에서 읽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서양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거나 가면을 쓴다는 거는 거짓적인, 아니면 남을 속이기 위한 이런 거라는 문화가 있대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함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이 자기를 배려하고 남도 같이 배려하는 이런 좋은 문화가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데 왜 나와? 너 왜 쓰고 있어? 그리고 아프면 나오지 말아야지 왜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긴 하는데 이제는 점점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이 서양 문화도 지금 바뀌고 있고, 지금 서양 사람들도 많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환자가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쓰고 왔니? 라고 물어봤어요, 호주 사람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희가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왔다. 이거 전 저기 호주 환자한테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고 손가락 다치는 환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집에 계시고, 정말 나가야 되면 마스크도 쓰시고요. 그리고 장갑, 비닐 장갑을 쓰고 다니고 쇼핑을 하세요. 왜냐면 누군가 계속 뭔가를 만지고 놓기 때문에 몰라요. 요즘에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더 비닐 장갑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꼭 비닐 장갑 쓰시고 쇼핑하시고, 그 오기 전에 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리고 쇼핑하고 와서 벗은 마스크 잘 버리시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뿌려서 잘 공기통한테 말리시거나, 모든 점이 될 만한 거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집 안에 들여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영국에 있는 지인이 보내진 웹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정말 의사인데 어떻게 집에 온 쇼핑물을 구분해서 닦아서 놔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주라고 해서 그 유튜브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게요. 밑에다가. 그래서 저는 대중들도 마스크 쓰고 장갑도 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법은 항상 착용 전에 손을 깨끗이 써야 되고, 그 다음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밀착을 해야 되고, 턱 밑도 단단하게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절대 마스크와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벗지 않으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벗을 때는 끈만 잡아서 놓는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없어 재사용을 되면 저 같으면은 그 바깥쪽에 스프레이 뿌려놓고 그 공기 바람 잘 통하는데 널어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 물론 안 그러겠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병원 밖에서 할 때 그렇게 할 것 같고, 저는 어떤 분은 스팀 해갖고 다시 쓰시는 분도 봤어요. 스팀해서.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정국이 지인이 보내준 그 유튜브인데 얼만큼 바꿔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진을 지금 이거 직접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저 정도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그 정도로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걸어 놓을게요, 링크. 그리고 유튜브 메디칼 관련 비디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좀 알려줘야 되니까 그 조금 이제 알아봤거든요. 근데 좀 쉽게 공부했어요. 쉽게 공부했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봐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호사 톡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정말 한국인 간호사들은 똑똑하세요. 그래서 많이 읽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번에 되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국인 간호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조언하고 다독거려주고 농담도 하고 먹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참 이런 SNS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간호사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항상 좋은 얘기 좋은 말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는 정말 수다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먹는 얘기도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욕도 할 수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자기 직종 커뮤니티에 많이 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에 주로 많이 있으니까 SNS 활용 많이 하시고 얘기 많이 하시고 영상통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외롭지 않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풀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쓰는 앱, 이거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거 앱 사서 앱 깔아서 대중인 사람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뭐 헬스 다이렉트 이런 거 보니까 뭐 병원 어디 있고 GP는 어디 있고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약 이름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스트랄리아는 뭐 의료인 종사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다음에 이 코비드 19 트래커는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건 미국에서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항상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오늘 제가 이거 만들어서 그래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항상 보호. Me first. 저는 me first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건강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남이에요. 직업이 간호사건 의사건. 저희가 건강해야 계속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 남도 지켜줄 수 있는 거. 저는 밖에서 다니시면 여러분도 마스크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마스크 없거든요. 이베이로 오더했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저 격리하라고 줬을 때 준 마스크 하나랑 그 다음에 쓰고 안 버리고 가져온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려갖고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PPE가 많이 오는 날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호주 정부 너무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처하는 걸 보고 아, 호주 정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는 개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써요? 저희가 여기 사니까 최소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나를 지키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간호사분, 학생분 안전하게 모두 안전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한도 내에서 일하고 실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